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이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1대1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 코로나19 때문에 맥주 만남이 취소된 뒤 1대1로 두 사람이 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은 역시 정치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길에게 말려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그 안에 선결 조건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이랄까요? 이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을 이준석이 독단으로 한 겁니다. 자, 어제 이준석이 황제냐, 이준석이 뭐냐, 뭐 아무튼 상당히 많은 비판이 일어났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 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준석이 100분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방방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 불안한 대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준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표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너무 말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자, 당대표면 당대표답게 좀 무게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태경, 유승민 이런 후보들이 이 여가부 폐지 이런 주장을 하자 동조하는가 하면 아무튼 좌충우돌 너무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말도 많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당론 또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디건 발언들이 이준석의 입에서 나오면서 이준석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서 이준석이 8월 버스론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라는 건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윤석열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과 짝짝꿍이 잘 맞았다고 평가받는 김종인조차도 11월 달 윤석열이 장외에 있다가 야권 단일화 경선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리스크가 계속 부각된다면 아마도 11월쯤 야권 단일화 후보로 윤석열 혹은 누가 된다면 급속도로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그 사람이 당대표 직무도 수행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그만큼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급속히 그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11월 9일 전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화 후보는 그 즈음에 함께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힘은 급속히 빠지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힘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리스크가 드디어 수면 위로 부상한 건가요? 자,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해 놓고 당내 반발에 직면하자 이를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송영길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자, 윤희숙 의원 오늘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이번 대선 생각의 전투에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다. 이준석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윤희숙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이번 선거의 전선은 다음 세대가 희망을 못 보는데도 온 힘을 다해 시스템을 고치기는커녕 국민의 돈을 선심성으로 뿌리며 철진한 이념과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후진 정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가 형성되어 있다. 자, 이런 저열한 형태와의 싸움이 이번 대선인데 문제는 이들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한 전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이준석 대표가 동조한 것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꼿꼿이 세우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망가뜨린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적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처럼 지금 당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이 정치적 타협 같은 걸 한 게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협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준석이 당의 가치를 포기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이것 말고도 계속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의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툭툭 내뱉는 이 발언들이 이제 터진 게 아니냐는 그런 발언도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소통해야 할 권영세 이 대외협력위원장마저도 얼마 전 이준석의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내가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말해야 합니다. 당 대표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정치평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이런 정치평론가처럼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마구마구 언론에 인터뷰하는 이런 행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이준석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해왔는데 사실 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과의 만남에서 이 섣부른 합의, 아무튼 이게 지금 윤석열이 부상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당내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준석이 워낙 잘 나가고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일이 무서웠던 사람들이 이제 이번 송영길과의 합의를 계기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윤희숙은 이준 사기 뭐 이런 댓글에 좋아요를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멀리 보면 터질 게 빨리 터진 겁니다. 이준석도 이제 조금 겸손하고 말을 줄이고 대표로서의 직무에 성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정치적 대보라고 하는 김종인이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지금 하지 마라. 11월 장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윤석열의 행보, 진중권 씨도 오늘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났는데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1월 대통령 경선이 끝날 때쯤 정계 개편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